백만장자에 의해 굴욕당한 배달원이 그를 즉시 파멸시키는 그의 비밀을 밝힌다. 김준호는 그날이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45세의 나이에 그는 서울 강남구에서 성공의 표본이었다. 한국의 가장 중요한 기술 회사 중 하나인 김엔터프라이즈의 소유주로서 준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돈, 권력, 그리고 비즈니스 세계에서의 흠없는 평판. 10월의 어느 아침, 강남의 금융지구를 비추는 햇살은 유난히 밝았다. 준호는 서울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고층 빌딩인 김타워 30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을 나섰다. 그는 맞춤 제작된 수트를 입고 있었는데 이는 그의 펜트하우스 개인 헬스장에서의 긴 시간 덕분에 만들어진 운동선수다운 체격을 돋보이게 했다. 운전기사가 리무진을 가져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준호는 무심코 최신형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주식시장의 숫자들이 그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띄웠다. 그의 주식은 늘 그렇듯이 상승 중이었다. 바로 그때 일이 일어났다. 낡은 오토바이를 탄 젊은이가 그의 앞에서 갑자기 멈춰섰고 거의 그의 이탈리아산 구두에 닿을 뻔했다. 배달원으로 보이는 그 청년은 25세를 넘어 보이지 않았고 낡은 헬멧과 인기 있는 배달 앱인 배달의민족 로고가 새겨진 재킷을 입고 있었다. 어디 눈은 달렸어? 이 멍청아. 준호가 놀라서 화를 냈다. 배달원이 헬멧을 벗자 준호는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낯익은 얼굴이 드러났다. 그의 깊은 갈색 눈동자는 준호의 영혼을 꿰뚫는 것 같았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청년이 부드럽지만 굳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놀라게 해드릴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조와 그를 바라보는 방식에는 준호를 당황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잠시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우리 어디서 본 적 있나? 준호는 그 익숙한 느낌을 떨쳐낼 수 없어 물었다. 배달원은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었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사장님. 하지만 어쩌면 그래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준호가 대답하기도 전에 청년은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를 출발시켜 빠르게 강남의 교통 속으로 사라졌다. 준호는 그 자리에 서서 가슴속에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 왜 단순한 배달원과의 만남에 이렇게 동요되는 걸까? 고개를 저으며 그는 이런 생각들을 떨쳐내려 했다. 그에겐 경영해야 할 회사가 있었고 하찮은 일에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다. 운전기사가 리무진을 가져왔고 준호는 다시 한번 그가 너무나 잘 아는 비즈니스와 숫자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하지만 차가 서울의 거리를 지나는 동안 그는 자신도 모르게 창밖으로 시선을 돌려 그 낡은 오토바이를 찾고 있었다. 그 갈색 눈동자의 이미지는 그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킹사이즈 침대에서 뒤척이며 그 젊은 배달원의 얼굴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다. 왜 그렇게 익숙하게 느껴졌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 신경 쓰이는 걸까? 그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인생은 늘 완벽했고 세세하게 계획되어 있었다. 그가 기억하는 한 그는 김씨 가문의 제국을 물려받을 운명이었다. 그의 아버지 김상우는 그를 요람에서부터 그렇게 키워왔다. 준호는 부모님을 생각했다. 언제나 진지하고 엄격했던 상우는 그에게 비즈니스의 모든 것을 가르쳤다. 어머니 이미경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는 어머니를 사랑스럽지만 거리감 있는 여인으로 기억했다. 마치 그녀를 내면에서 갉아먹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거리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무엇을 불러일으킨 걸까? 그는 답을 찾아야 한다고 결심했다. 내일 당장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그 수수께끼 같은 배달원이 누구인지 알아내기로 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일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준호는 이 단순한 결정이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시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오랫동안 묻혀있던 가족의 비밀들이 밝혀지고 자신과 세상에서의 위치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었다. 수수께끼 같은 배달원과의 만남 이후 며칠 동안 준호의 일상은 겉으로 보기엔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갔다. 회의실에서의 미팅, 강남의 가장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비즈니스 점심, 해외 투자자들과의 통화 등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준호가 고용한 사설 탐정 박형식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다. 사건 발생 일주일 후 준호는 사무실에서 긴급한 전화를 받았다. 김 사장님 요청하신 정보를 얻었습니다. 형식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긴장되게 들렸다. 하지만 직접 제 사무실로 와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꽤 민감한 사안입니다. 호기심과 약간의 걱정이 든 준호는 오후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서울 중구에 있는 형식의 소박한 사무실로 향했다. 탐정은 평소와 달리 심각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고 이는 준호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김 사장님, 제가 발견한 것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형식이 주저했다. 평소 자신감 넘치는 그답지 않은 모습이었다. 제가 조사하도록 의뢰받은 배달원의 이름은 이민준입니다. 25세이고 광진구에 살고 있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형식은 잠시 말을 멈추고 용기를 모으는 듯했다. 김 사장님, 제 조사 결과와 제가 확보한 DNA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민준이 사장님의 생물학적 아버지입니다. 준호의 세계가 멈춘 듯했다. 형식의 말이 귓게 울렸지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아버지라고? 25살의 배달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실수가 있었겠죠. 준호가 겨우 말을 이었다. 제 아버지는 김상우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형식이 고개를 저었다. 실수는 없습니다, 사장님. 증거는 확실합니다. 게다가 더 알아낸 게 있습니다. 탐정이 책상에서 서류철을 꺼냈다. 사장님의 어머니 이미경 씨는 20년도 더 전에 이민준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둘 다 젊었을 때죠. 미경 씨의 가족이 그녀의 임신 사실을 알고 둘을 갈라놓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김상우와 결혼했고 그가 사장님을 양자로 입양했습니다. 준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마치 발 밑에 땅이 갈라지는 것 같았다. 자신의 인생 정체성, 가족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어떻게, 왜?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하나의 일관된 문장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어머니께서는 이민준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형식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계속했다. 그는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그의 이모가 진실을 고백했죠. 그때부터 그가 사장님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준호는 벌떡 일어났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다. 공기가 필요했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는 형식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무시한 채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섰다. 서울의 거리가 눈앞에서 흐릿하게 지나갔다. 준호는 정처 없이 걸으며 감정과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쳤다. 어머니는 어떻게 이런 비밀을 간직할 수 있었을까? 상우는 알고 있었을까? 그의 인생 전부가 거짓이었단 말인가? 깨닫지 못한 사이에 그의 발걸음은 어릴 적 자주 놀던 남산공원으로 향했다. 그는 벤치에 앉아 평화롭게 산책하는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드라마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때 그를 보았다. 민준이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젊은 커플에게 배달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준호는 민준도 자신을 알아봤다는 것을 깨달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준호는 일어섰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었다. 민준이 천천히 다가왔다. 마치 준호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는 듯했다. 김 사장님, 민준이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 할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준호는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생물학적 아버지와 아들은 시간과 상황으로 갈라졌다가 다시 만나 공원을 걷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밝혀질 순간이었다. 그들이 침묵 속에서 걸을 때 준호는 민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진실을 알고 보니 그들의 유사점은 부인할 수 없었다. 코의 모양, 턱선의 곡선, 심지어 생각에 잠길 때 미간을 찌푸리는 모습까지 마치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마침내 그들은 작은 연못 앞에 멈춰섰다. 해가 지기 시작하며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준호가 침묵을 깼다. 왜 지금입니까?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민준은 깊이 한숨을 내쉬었다. 저도 몰랐습니다, 준호 씨. 맹세코 말씀드리지만 한 달 전에 알게 됐어요. 제 고모가 임종을 앞두고 계실 때 말씀해 주셨죠. 고모가? 준호 씨,
어머니가 모든 걸 숨기는 걸 도와주셨어요. 민준이 들려준 이야기는 마치 소설 같았지만 끔찍하게 현실이었다. 그와 이미경은 대학에서 만났다. 그들의 사랑은 열정적이었지만 미경의 가족은 그들의 관계를 반대했다. 민준은 광진구의 평범한 가정 출신이었고 이씨 가문은 강남의 부유한 집안이었다. 미경 씨가 임신했을 때 그녀의 가족은 패닉에 빠졌어요. 민준이 고통과 후회가 섞인 목소리로 계속했다. 그들은 저를 그녀에게서 떼어놓았고 협박했죠. 그리고 나서 그녀가 사라졌어요. 그들은 저에게 그녀가 낙태를 하고 유학을 갔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걸 믿었죠. 준호는 얼떨떨한 채로 듣고 있었다. 언제나 우아하고 예의 바른 그의 어머니가 평생 이런 비밀을 안고 살았다니. 그럼 상우는요? 제가 제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은요? 준호가 대답을 두려워하며 물었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제 고모 말씀으로는 김상우와의 결혼은 그 직후에 양가에서 주선한 것 같아요. 그가 준호 씨를 법적으로 입양했고요. 그가 진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그건 직접 물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다시 침묵이 그들 사이를 감쌌다. 준호는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동시에 재건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의 모든 삶, 그의 정체성이 의문시되고 있었다. 제게 뭘 바라시는 겁니까, 민준 씨? 준호가 마침내 속삭이듯 물었다. 민준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저는 그저 준호 씨를 알고 싶을 뿐입니다. 많은 걸 요구한다는 걸 알아요. 이게 당신에겐 충격일 거라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당신은 제 아들이에요. 25년 동안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았고 이제 알게 된 이상 그냥 무시할 수는 없어요. 준호는 눈을 감았다. 감정에 압도된 채로. 눈을 뜨자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민준 씨. 이건 한 번에 받아들이기엔 너무 큰 일이에요. 상우와 얘기를 나눠봐야 하고 가족들과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는 잠시 멈추고 적절한 말을 찾았다. 사라지지 말아주세요. 저도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그들은 전화번호를 교환했다. 이 일상적인 행동이 방금 알게 된 엄청난 사실과 어울리지 않게 대조되었다. 헤어지면서 준호는 마치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의 인생은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의 고요 속에서 준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울었다. 그의 인생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진정으로 알지 못했던 어머니에 대해 그리고 이제야 만난 아버지에 대해 울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앞으로 펼쳐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도 울었다.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일단 밝혀진 진실은 그 자체의 생명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폭로의 결과는 그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그가 일궈온 사업 재구까지도 뒤흔들게 될 것이었다. 아침이 준호에게 너무 빨리 찾아왔다. 그는 잠을 설치다 겨우 눈을 붙인 지 얼마 되지 않아 요란한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그의 개인 비서인 박소연이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당황한 것 같았다. 김 사장님, 지금 당장 TV를 켜보셔야 합니다. 채널 8번이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준호는 침실에 대형 TV를 켰다. 그가 본 광경에 그는 얼어붙었다. 화면 속 뉴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다. 서울 재계에 충격적인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김엔터프라이즈의 CEO인 김준호 씨가 알려진 바와 달리 김상우 씨의 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의 진짜 아버지는 서울의 한 음식 배달원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은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문 중 하나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 TV를 껐다. 그의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그가 진실을 알게 된 지 하루도 차에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벌써 뉴스에 나올 수 있단 말인가? 그의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다. 이사회 멤버들, 사업 파트너들, 기자들의 전화, 준호는 모두 무시했다. 그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고 계획이 필요했다. 서둘러 옷을 입으면서 그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갔다. 누가 정보를 유출했을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다. 그 자신, 민준, 사설 탐정, 그리고 갑자기 끔찍한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쳤다. 혹시 그가 늘 아버지라고 불렀던 상우가 이 일의 배후에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의 흐름을 더 이상 따라갈 시간이 없었다. 소연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고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긴급했다. 사장님, 이사회에서 1시간 후에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들이 불신임 동의안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준호는 발 밑에 땅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가 쌓아올린 모든 것, 그가 위해 일해온 모든 것이 몇 시간 만에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알겠어, 소연 씨.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차분한 것에 놀라며 대답했다. 오후에 기자회견장을 준비해 주세요. 내 입장을 밝힐 때가 된 것 같아요.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 서울의 거리는 달라 보였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과 속삭임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사생활, 그의 정체성이 하룻밤 사이에 공공의 화제거리가 되어버렸다. 김타워에 도착하자 혼란은 눈에 띄었다. 복도에서 속삭이는 직원들,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공기. 준호는 고개를 들고 회의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회의는 잔인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를 존경과 경외심으로 대하던 이사회 멤버들이 이제는 동정과 경멸이 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비난이 쏟아졌다. 기만, 투명성 부족, 회사 평판에 대한 위험. 그때 준호는 김상구가 회의실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를 키워주고 비즈니스에 대해 모든 것을 가르쳐준 사람이 이제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신사 여러분, 상구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상황을 통제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준호를 CEO 자리에서 해임하는 즉각적인 투표를 제안합니다. 그 뒤로 이어진 침묵은 귀가 멍할 정도였다. 준호는 상우를 바라보며 평생 알아온 아버지의 모습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냉철한 사업가의 눈빛뿐이었다. 그 순간 준호는 결심했다. 그는 이 이야기의 희생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상황을 주도할 때였다. 투표하기 전에 준호가 일어서며 말했다. 오늘 오후에 제가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어떤 것도 숨기지 않고요. 그 후에도 여러분이 저를 해임하고 싶으시다면 그 결정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상우는 놀란 듯 준호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뭔가 자부심 같은 것이 깃들어 있었다. 회의실을 나서면서 준호는 앞으로 몇 시간이 회사에서의 그의 미래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것임을 알았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진정 누구가 되고 싶은지 결정해야 했다. 김상구의 아들 또는 이민준의 아들. 서울 롯데호텔의 컨퍼런스룸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한국 전역의 기자들이 재계를 뒤흔든 스캔들에 대한 김준호의 입장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다. 준호는 그의 우아한 자태를 돋보이게 하는 남색 정장을 입고 연단 앞에 섰다. 카메라 플래시가 그를 눈부시게 했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깊은 숨을 내쉰 후 그는 말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저와 제 가족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돌아다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준호는 명확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그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이미경과 민준에 대해 상류층 가문의 딸과 평범한 집안의 대학생 사이에 금지된 사랑에 대해 말했다. 그는 이씨 가문이 어떻게 두 사람을 갈라놓았는지,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김상우와의 결혼을 강요받았는지 설명했다. 며칠 전까지 저 역시 이런 사실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계속했다. 평생 저는 제가 김상우의 아들이라고 믿었고 많은 면에서 저는 그의 아들입니다. 그가 저를 키우고 교육시키고 이 회사를 이끌도록 준비시켰습니다. 하지만 제 혈관을 흐르는 피는 이민준의 것입니다. 기자들은 준호의 솔직함에 매료되어 조용히 경청했다. 많은 분들이 이 일이 김엔터프라이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저는 회사와 우리의 모든 직원들, 주주들에 대한 제 헌신이 변함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폭로로 인해 일부 사람들의 신뢰가 흔들렸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회사에 전례 없는 수준의 투명성 조치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준호는 과감한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정기적인 외부 감사, 독립적인 자문위원회, 더욱 포용적인 고용 정책 등
그는 이 스캔들을 김엔터프라이즈의 기업 문화를 혁신할 기회로 전환하고 있었다. 저는 제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준호가 마무리했다. 하지만 제 미래와 이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김엔터프라이즈는 기술 분야의 선두주자일 뿐만 아니라 기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연설을 마치자 회의장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준호는 우아하고 정직하게 대응했고 어떤 어려운 주제도 피하지 않았다. 군중 속에서 준호는 그의 생물학적 아버지인 민준이 방 뒤쪽에서 자부심과 경외심이 섞인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고 준호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연결감을 느꼈다. 그는 또한 상우가 한쪽 구석에 서서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보고 있는 것도 보았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을 때 상우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이를 인정과 존중이 섞인 제스처로 해석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오면서 준호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깨달았다. 회사에 대한 신뢰를 재건하고 복잡한 가족 관계를 헤쳐나가며 무엇보다도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재발견해야 했다. 하지만 며칠 만에 처음으로 그는 희망을 느꼈다. 그는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했고 그것이 그를 파괴하는 대신 더 강하게 만들었다.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김준호는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진실을 그의 나침반으로 정직을 그의 방패로 삼고 기자회견 이후 몇 주는 준호에게 소용돌이와 같았다. 대중의 반응은 놀랍게도 긍정적이었다. 그의 정직함과 김엔터프라이즈의 더 큰 투명성을 위한 계획은 언론뿐만 아니라 주주들과 직원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진정한 도전은 그의 개인적인 삶에 있었다. 준호는 미지의 영역을 항해하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두 남자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려 노력하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준호는 서울 광진구의 한 소박한 집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초인종을 누르기 전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민준이 문을 열었고 그의 얼굴에는 긴장된 미소가 떠올랐다. 준호 씨, 들어오세요. 민준이 옆으로 비켜서며 말했다. 집 안은 따뜻하고 아늑했으며 가족 사진들과 추억의 물건들로 가득했다. 준호는 이상하게도 이곳에서 편안함을 느꼈다. 마치 그의 일부가 이곳을 집으로 인식하는 것 같았다. 이걸 가져왔습니다. 준호가 서울의 유명한 제과점 뚜레쥬르의 케이크 상자를 민준에게 건네며 말했다.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몰라서. 민준이 미소 지었다. 초콜릿 케이크는 내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셨지. 그들은 작은 거실에 앉았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표현되지 않은 감정들로 가득했다. 어머니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준호가 부드럽게 요청했다. 젊었을 때의 어머니에 대해서요. 그렇게 커피와 초콜릿 케이크를 나누며 민준은 준호의 탄생으로 이어진 사랑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이미경의 전염성 있는 웃음소리, 비 오는 날 춤추기를 좋아했던 그녀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세계 여행을 꿈꾸던 그녀의 모습, 그녀의 가족이 그들을 갈라놓기 전 함께 도망갈 계획을 세웠던 일들을 들려주었다. 준호는 매료되어 들었다. 이것은 그가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그가 기억하는 조용하고 종종 우울해 보이던 여인과는 너무나 달랐다. 그녀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민준이 말했다. 그의 눈에는 참지 못한 눈물이 반짝였다. 우리가 우연히 다시 만났을 때 그녀의 눈에서 그걸 봤어요. 그때 당신은 아직 어린아이였죠. 그녀는 나를 보았고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준호는 목이 메었다. 왜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민준은 한숨을 쉬었다. 두려웠어요. 당신이 만들어온 삶을 파괴할까 봐. 그 결과가 두려웠죠. 지금은 그때 더 용기 있게 행동하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때로는 울었다. 준호는 민준과 단순히 외모뿐만 아니라 취미와 습관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둘 다 사진 찍기를 좋아했고 고수를 싫어했으며 집중할 때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습관이 있었다. 마침내 헤어질 때 준호는 자신의 일부를 되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감사합니다, 민준 씨. 준호가 생물학적 아버지를 껴안으며 말했다. 이 시간이 저에게 많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줘서 고맙다, 아들아. 민준이 감정에 복받쳐 목소리를 떨며 대답했다.
강남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는 마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진 것처럼 가벼운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한 가지 어려운 대화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준호는 김씨 저택의 서재에서 상구와 마주 앉았다. 그를 키워준 남자가 자부심과 슬픔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기자회견에서 넌 매우 용감했다. 상구가 침묵을 깨고 말했다. 내가 평생 보여주지 못한 것보다 더 용감했어. 준호는 놀란 듯이 그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도 아셨어요? 이 모든 시간 동안. 상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내 어머니와 결혼했을 때 그녀는 이미 임신 중이었어. 하지만 나는 그녀를 사랑했단다, 준호야. 너를 아무 조건 없이 내 아들로 받아들일 만큼 그녀를 사랑했어. 왜 한 번도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준호가 물었다. 그를 압도하려는 감정의 소용돌이와 싸우며 처음에는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지. 그 다음에는 아마도 이기심 때문이었을 거야. 너를 잃을까봐. 네가 더 이상 나를 아버지로 보지 않을까봐 두려웠어. 상구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의 눈에 흘리지 않은 눈물이 반짝였다. 미안하다, 아들아. 네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했는지 그 사람을 더 신뢰했어야 했는데. 준호는 상구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당신은 제 아버지예요, 상우 씨. 혈연으로는 아닐지 모르지만 선택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껴안았다. 수년간의 비밀과 말하지 않은 긴장이 이 제스처 속에서 녹아내렸다. 네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그들이 떨어졌을 때 상우가 말했다. 연론의 정보를 유출한 것은 나였어. 준호는 충격을 받고 한 걸음 물러섰다. 뭐라고요? 왜요? 진실이 밝혀질 때가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네가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다룰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그리고 내 진짜 아버지를 만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준호는 이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며 잠시 침묵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모두가 진실을 바탕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날 밤 준호는 그의 펜트하우스 테라스에 앉아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의 인생은 몇 주 만에 180도 바뀌었지만 오랜만에 그는 평화로움을 느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썼다. 민준 씨, 상우 아버지. 내일 저녁 식사를 함께 하시겠습니까? 우리 셋이 서로를 알아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는 전송 버튼을 누르고 미소 지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는 두 아버지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후 몇 개월은 준호와 김엔터프라이즈 모두에게 깊은 변화의 시기였다. 회사는 준호의 새로운 리더십 아래 구조와 기업 문화의 급진적인 변화를 임플레멘팅하고 있었다. 봄의 어느 아침, 준호는 사무실에서 회사의 최신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비서 소연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김 사장님 1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준호는 보고서를 받아 자세히 읽었다. 새로운 투명성 정책과 사회적 책임, 이니셔티브스가 회사의 퍼블릭 이미지뿐만 아니라 재무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훌륭한 일이야, 소연 씨. 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 오후에 전체 팀 미팅을 알랑게 해주세요.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소연이 사무실을 나가자 준호는 창가로 다가갔다. 그곳에서 그는 서울의 대부분을 내려다볼 수 있었다. 그를 성장시켰고 이제는 그의 재탄생을 목격하고 있는 이 도시를. 그의 휴대폰이 민준의 메시지로 울렸다. 오늘 점심 같이 할까요? 의논하고 싶은 게 있어요. 준호는 긍정적으로 답장하고 나갈 준비를 했다. 지난 몇 달 동안 민준과의 점심 식사는 그가 기대하는 루틴이 되었다. 매번의 만남은 서로를 더 잘 알아가고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기회였다. 그들은 광진구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이곳은 그들의 단골 만남 장소가 된 소박하지만 아늑한 곳이었다. 준호가 도착했을 때 민준은 이미 와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불안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괜찮으세요, 아버지? 준호가 물었다. 아직도 민준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약간의 설렘과 어색함을 느끼며 민준이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응, 아들아. 그저 최근에 많은 생각을 했어. 우리의 미래에 대해, 우리 관계에 대해.
준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자리에 앉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주는 말을 꺼내기 전에 심호흡을 했다. 배달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어. 내 인생에서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싶어. 너와 더 가까워지고 너를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일을. 준호는 감동의 물결을 느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생각해 보셨나요? 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항상 사진 찍는 걸 좋아했어, 너처럼. 여기 광진구의 작은 사진관을 열어볼까 생각 중이야. 하지만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눈에 띄게 긴장한 채 계속했다. 내 도움이 필요해. 돈 때문이 아니야. 약간의 저축은 있어. 사업에 대해 작은 회사라도 어떻게 운영하는지 배우고 싶어서. 준호는 자부심과 애정으로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물론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김엔터프라이즈가 아버지의 사진관을 후원하는 건 어떨까요? 이를 사회적 책임 프로젝트로 만들어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사진 워크숍을 제공하는 거예요. 민준의 눈이 밝아졌다. 정말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아닙니다, 아버지. 준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가 함께 할 겁니다, 가족으로서요. 그들이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동안 준호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변했는지 깨달았다. 몇 달 전만 해도 그는 기업 제국의 정상에 홀로 서 있었다. 이제 그는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세계와 지역사회, 부와 기회 사이에 다리를 놓고 있었다. 그날 저녁, 준호는 그의 펜트하우스에서 저녁 식사를 주최했다. 식탁 주위에는 민준, 상우 그리고 처음으로 민준의 가족이 함께했다. 그의 아내 윤서와 2명의 10대 자녀들, 준호의 이복 동생들이었다. 저녁 식사는 약간의 긴장감 속에서 시작되었다. 준호의 두 아버지인 상우와 민준은 호기심과 경계심이 섞인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웃음소리와 공유된 이야기들이 초기의 불편함을 녹여냈다. 준호는 가슴이 가득 찬 채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한때 비밀과 거짓으로 분열되었던 그의 가족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 있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실된 모습으로. 건배 시간이 되자 준호가 일어나 잔을 들었다. 가족을 위해 건배하고 싶습니다. 그가 감정에 복받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선택한 가족과 우리를 선택한 가족을 위해. 현재의 진실로 우리를 이끈 과거의 실수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함께 정직과 사랑으로 만들어갈 미래를 위해. 모두가 잔을 들었고 그들의 눈은 참지 못한 눈물과 진심 어린 미소로 빛났다. 그 순간 준호는 자신이 세상에서 진정한 자리를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단순히 김엔터프라이즈의 CEO도 상우나 민준의 아들만도 아니었다. 그는 그 모든 것이면서 동시에 그 이상이었다. 그는 김준호였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관계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진실성에 있다는 것을 배운 사람이었다. 밤이 깊어가고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준호는 이것이 그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앞으로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계속해서 발견하고 삶의 다양한 측면들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평생의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는 미래가 가져다 줄 것들에 대해 흥분되어 있었다. 김준호의 가족의 새로운 시대를 알린 그 저녁 식사로부터 1년이 지났다. 준호의 삶은 그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변화했고 서울은 단순히 고층 빌딩과 비즈니스 수치 이상의 변화를 목격하고 있었다. 화창한 토요일 오후 광진구의 중앙공원은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준호는 목에 카메라를 걸고 군중 사이를 걸어 다녔다. 그의 옆에서 민주는 자신들의 작품을 보여주러 다가오는 젊은 사진작가들을 자랑스럽게 맞이하며 미소 짓고 있었다. 준호와 민준이 시작한 포커스 프로젝트가 1주년을 맞이하고 있었다. 작은 사진관으로 시작한 것이 이제는 광진구와 그 주변 지역의 수백 명의 젊은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아웃리치 프로그램으로 성장했다. 내가 사진을 가르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민준이 카메라 렌즈를 조정하며 말했다. 그런데 이제 보렴, 이렇게 많은 젊은 재능들에 둘러싸여 있잖아. 준호는 미소 지었다. 민준이 첫 수업에서 얼마나 긴장했었는지를 기억하며 아버지는 항상 이런 재능을 가지고 계셨어요. 단지 그것을 보여줄 기회가 필요했을 뿐이죠.
그들이 야외 전시회를 돌아다니며 1년 동안의 최고의 사진들을 감상하는 동안 준호는 자부심의 물결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각각의 이미지는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고 포착된 얼굴들은 이 프로젝트가 일가은 희망과 잠재력을 반영하고 있었다. 멀리서 그는 산구가 학생들 그룹과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았다. 김엔터프라이즈에서 은퇴한 이후 상우는 젊은 기업가들을 멘토링하는 데에서 새로운 열정을 찾았다. 그를 그곳에서 완전히 자신의 영역에 있는 모습으로 보는 것이 준호의 마음을 깊은 감사로 채웠다. 정말 많이 변했죠. 그렇지 않나요? 옆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준호는 고개를 돌려 소연을 보았다. 그녀는 이제 그의 비서 자리에서 포커스 프로젝트의 사무총장이 되어 있었다. 때로는 믿기 힘들 정도예요. 준호가 인정했다. 1년 전만 해도 내 삶은 너무나 달랐는데 소연이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당신이 이룬 모든 것들을 보세요. 김엔터프라이즈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정말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준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젊은 사진 작가들의 얼굴에 띈 미소, 민준과 상구가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모습, 마치 수년간의 비밀과 거리감이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혼자 한 일은 아니에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일의 일부였습니다. 오후가 저물어갈 무렵 준호는 이 행사를 위해 설치된 작은 무대 위에 서 있었다. 그의 앞에는 기대에 찬 군중이 모여 있었다. 학생들, 가족들, 기자들, 그리고 광진구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 행사 중 하나가 된 이 자리를 목격하러 온 호기심 많은 사람들. 1년 전 준호가 명확하고 힘찬 목소리로 시작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인생이 비밀과 반쪽짜리 진실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기회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우리의 진정한 유산이 우리가 짓는 빌딩이나 축적하는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닿는 삶들과 우리가 강화하는 커뮤니티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군중 속에서 익숙한 얼굴들을 찾아보았다. 포커스 프로젝트는 그러한 깨달음에서 탄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진을 가르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이는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자신만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세상을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하며 때로는 사회가 그들에게 부과하는 제한을 넘어 꿈꿀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준호는 전시된 사진들을 가리켰다. 이 이미지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진실의 마음을 열고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때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포착된 모든 얼굴, 영원히 남겨진 모든 풍경은 더 밝고 더 공정한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의 눈은 첫 줄에서 자부심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는 민준과 상우를 만났다. 저는 2명의 훌륭한 아버지를 둔 행운을 가졌습니다. 그가 감정에 복받쳐 계속했다. 한 분은 제게 생명을 주셨고 다른 한 분은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2분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정직, 근면,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분들과 매일 자녀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부모님들에 대한 헌사입니다. 준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말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연설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갔다. 오늘 우리가 1주년을 기념하면서 김엔터프라이즈가 포커스 프로젝트를 서울의 다른 지역으로 확장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발표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든 젊은이가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세상에 대한 자신만의 비전을 포착하며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를 만들어갈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군중이 박수 갈채를 보냈다. 준호는 민준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상우의 얼굴에 자부심 가득한 미소가 띄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 이 순간 이 깨달음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느꼈다. 진정한 성공은 원화나 권력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측정된다는 것을. 무대에서 내려오자 준호는 즉시 포옹들에 둘러싸였다. 민준, 상우, 소연 프로젝트의 학생들. 이 따뜻함 속에서 그는 어떤 기업 제국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가족, 커뮤니티, 그리고 목적을 찾았던 것이다.
그날 밤 광진구의 별빛 아래에서 축하 행사가 계속되는 동안 준호는 잠시 한 걸음 물러나 전체 장면을 관찰했다. 그는 민준이 아이들 그룹에게 전문 카메라 사용법을 가르치는 모습, 상우가 젊은 기업가들과 비즈니스 조언을 나누는 모습, 소연이 효율적으로 행사의 마지막 세부 사항들을 조정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 갤러리를 열었다. 거기에는 고층 빌딩과 회의실 사진들 옆에 새로운 사진들이 있었다. 가족 점심 식사, 사진 수업들, 첫 번째 작품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학생들의 미소. 이것이 그의 새로운 삶이었다. 단순히 그가 누구인지뿐만 아니라 그가 누구가 되기로 선택했는지를 반영하는 순간들의 모자이크. 준호는 미소 지으며 휴대폰을 다시 넣고 축하 행사로 돌아갔다. 그를 여기까지 이끈 길은 예상치 못한 반전들, 고통스러운 진실들, 놀라운 발견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모든 걸음, 모든 결정이 그를 이 순간의 명확성과 목적으로 이끌었다. 그가 함께 만들어낸 가족과 커뮤니티에 다시 합류하면서 김준호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 미래는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고 새로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며 변화시킬 삶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진실을 나침반으로, 사랑을 원동력으로 삼아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결국 그는 자신이 남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 그의 이름을 딴 빌딩이나 그가 축적한 은행 계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가 영향을 미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가 만들어낸 기회들 속에, 그가 세운 본보기 속에 있었다. 이것이 바로 김준호가 진정으로 건설한 제국이었다. 진실, 연민, 그리고 타인에 대한 봉사를 기반으로 한 마음의 제국. 밤이 깊어가고 축하가 계속되는 동안 준호는 웃음소리, 음악 하나로 뭉친 커뮤니티의 따뜻함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광진구의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고 잠시 동안 어머니 이미경의 미소 짓는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다. 그는 거의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네가 자랑스럽구나, 내 아들아.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미소를 지으며 준호는 바람을 향해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마침내 가장 중요한 교훈을 이해했어요. 진정한 사랑은 항상 자신의 길을 찾는다는 것을요. 그렇게 서울의 별빛 아래에서 김준호의 이야기는 계속 써내려 가고 있었다. 더 이상 비즈니스 잡지의 페이지가 아닌 그가 영향을 미친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있었다. 그것은 구원의 이야기였고 두 번째 기회의 이야기였으며 진실과 사랑에 변화시키는 힘에 대한 이야기였다. 준호는 축하 행사장을 둘러보았다. 그의 두 아버지 민준과 상우가 나란히 서서 학생들의 사진 작품에 대해 열심히 토론하고 있었다. 소연은 효율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면서도 때때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윤서, 민준의 아내이자 준호의 새로운 어머니 피구레는 어린 참가자들에게 다정하게 조언을 해주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준호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그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더 큰 것을 얻었다. 그는 단순히 성공한 CEO가 아니라 진정한 리더가 되었고 고아에서 두 명의 아버지를 가진 아들이 되었으며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가에서 커뮤니티에 봉사하는 사람으로 변모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축하 행사는 점점 더 따뜻하고 친밀한 분위기로 변해갔다. 준호는 문득 이 모든 것이 단지 1년 전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때는 그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단단하고 의미 있게 재건되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준호는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1년 전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덕분에 그 위기는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단순히 사진을 찍는 것 이상의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이고 진정한 유산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앞으로도 우리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더 많은 커뮤니티를 연결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함께 할 것입니다. 가족으로서, 친구로서, 그리고 하나의 커뮤니티로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고
준호는 그의 두 아버지와 함께 무대 위로 올라갔다.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고 그 모습은 용서, 사랑,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힘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 행사장을 나서면서 준호는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는 것 같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았고 그것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것이었다. 김준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사실 이것은 단지 새로운 장의 시작일 뿐이었다. 그의 앞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과 기회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그를 지지하는 가족이 있었고 그가 영감을 준 커뮤니티가 있었으며 그가 발견한 목적이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김준호는 미래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비밀이나 의심이 없었다. 대신 그곳에는 희망, 사랑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누는 것에 있다는 것을. 이것이 김준호의 이야기였다. 비밀에서 시작되어 진실로 끝난 이야기. 한 남자의 여정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그가 영향을 미친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가 시작한 프로젝트들 속에서, 그리고 그가 남긴 사랑의 유산 속에서.